2교시 화살표와 친한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은 방향과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방향 그러면 화살표가 있어야 되겠네. 어느 방향인지 그 화살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벡터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하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살표 그러면 문장에 쓰이는 부호의 하나로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 모양의 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쓰네요. 조금 진하게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반대쪽도 있대요. 방향이니까 반대쪽도 있겠군요. 자, 그 다음 수학에서의 차원. 수학에서는 차원이라는 말. 자, 어느 한 점을 위치를 말하는 데 필요한 수의 최소 개수를 말한다. 말이 어렵네요. 자, 영화나 연극 티켓을 보면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B3과 같은 기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나타내는 B, 왼쪽에서 세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는 숫자 3과 같이 이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할 때 우린 이것을 2차원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네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요. 이 철학자인데요. 옛날에는 철학자면서 물리학자면서 의사 선생님이면서 그죠? 자연과학 분야에 업적을 남긴 근대 자연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네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처음에 뭘 했냐? 바로 이 좌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음수의 개념을 구체화시켰고요. 또 해석 기하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함으로써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데카르트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했고요. 좌표 평면 만들기 한번 볼까요? 자, 두 개의 선을 가로 세로로 하여 두 선이 원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여기가 90도 직각이 돼야 되죠. 그쵸? 자, 이때 가로의 수직선 이름을 X축, 그 다음 세로의 수직선 이름을 Y축이라고 하며 자, 원점은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 5를 쓰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축이 있는데요, 지금. 그죠? 자, 이 좌표축에서 우리가 가로 좌표축을 보통 X, 세로를 Y로 쓰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X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Y축이다 이렇게 불러주지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원점, 요것을 우리가 O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A점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 A점에서 파리가 B점으로 옮겨갔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요게 하나하나니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하면 1,1이겠네요. 그쵸? 그런데 요것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4,5점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은 그렇죠. 화살표인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건데, 자, 이때 화살표 방향을 하고 요거 A에서 B 방향으로 갔습니다. 라는 의미죠. 어찌 보면 반직선과 같은 생각이네요. 그쵸? 그럴 때 이 선분 AB의 이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A에다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것을 우리가 A 벡터다 이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타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이름을 나란히 씁니다. A, B 썼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선분을 그립니다. 그쵸? 그 다음 끝나는 점 위에 화살표를 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 A점에서 C점으로 갔고요. C점에서 B점으로 간 거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벡터로도 써볼 수 있을 거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점에서 C점으로 간 거는 AC 해놓고 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고 AC 벡터. 그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 CB, C에서 B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될 터고요. 또 자, C에서 B로 간 요걸요. 그죠? 이 A에서 처음 시작됐죠? 그죠? 이 A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불러요? 벡터의 시점이다 그럽니다. 네, 벡터의 시점, 처음 시작한 점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났어요? B에서 끝났죠? 이 B에서 끝난 것을 벡터의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우리 버스도 종점 있듯이 얘도 마지막 정착역이다 그래서 종점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우리가 벡터를 움직인 거리에 따라서 자, 나타낼 건데요. 자, 우리가 3차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3차원 생각해서 이 그림을 봤는데요. 자, 그림을 유심히 보면 자, 파리가 처음에는 F로 갔다가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시점이 점 2인데 종점도 점 2가 되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방향은 있는데, 그쵸? 이 처음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그럼 이게 0이 되죠. 그쵸?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된, 말하자면 그런 벡터를 우리는 네, 0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0벡터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분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선분 길이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벡터를 2차원의 두 점 A, B를 이어서 나타낸 벡터를 평면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3차원에서 입체도형에서도 가능하죠. 그죠? 두 점을 이어서 나타낸 이 벡터를 공간 벡터다. 이렇게 불러줄까라는 거. 네. 그래서 수많은 벡터 중에서 우리가 이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들의 종류들이나 또 어떠한 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점을 시점 그러는 거고요. 끝나는 점을 종점 그러는 거고요. 자, 이때 시점에서 종점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리면 예, 방향과 크기가 있는 그런 벡터를 그릴 수 있더라라는 것. 또 벡터는 벡터를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로서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벡터 예, A, B의 크기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선분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것. 또는 이 A, B를 우리가 그냥 스몰 a 해서 A 벡터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자, C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B에서 C로 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더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차원에서 벡터를 평면 벡터, 3차원에서 벡터를 공간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